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북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것을 이어가겠다, 계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결국 무엇인가 분명하게 무엇인가는 와 봐야 알겠지만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실히 5월에 이게 활약을 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2022년 5월 14일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5월에는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5월 중에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폐쇄했다 이랬는데 거기를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중에 가능하다는 것은 5월 중에 그곳이 가동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의미는 김정은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핵실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하려고 하면 한다.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꾸만 5월에 핵실험 가능성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가능성이면 불명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밝혔을 때는 언제라도 가능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틀리면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왜 하는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소형 핵탄두를 실험하고자 한다. 그게 이제 무게 400에서 500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북한이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실험에 성공을 하면 소형 핵탄두를 KN-23, KN-24, 신형 전술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진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균형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그 균형이 무너진다. 정말 말 그대로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에서 대치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핵이 없고 그들에게만 핵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이해를 해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을 하는 의도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는데 실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험으로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미국 전문가들이 또 세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미국이 무엇을 신경을 쓰는가? 그것은 당연하게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 이제 이런 곳에서 이거 우리는 그러면 꼼짝없이 죽었다. 타이완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흔히 이거를 공포의 균형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핵을 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핵 보유 주장이 나온다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일본도 실제로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일본도 무장하겠다. 그렇게 나갈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것을 지금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게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한이 저렇다고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힘으로 눌러서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하고 타협을 하려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미 리마연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14일자 VOA 뉴스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특징입니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흥미로운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힘으로 누른다든지 북한이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미국 NSC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되어 있다.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관여라는 말을 쓸 때는 엔게이지먼트를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거는 직접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두고 흥미로운 신호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조한범 교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꾸 무력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북한의 속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싶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어디까지 해줄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결국 분명하고 간단하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은 북한과 만난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한다. 어느 정도까지라는 게 붙어 있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서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그 판이 깨졌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폐기 하나만, 그리고 또 북한은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이에 들어가서 일을 그렇게 만들었고 미국은 영변 하나로 때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무슨 비핵화입니까? 결국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그 바로 지난 시절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했던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반갑다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하노이에서 깨졌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판문점에서 서프라이즈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못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 왜냐하면 뭐 어떤 형태의 만남이라도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먼저 밝혔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북한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5월 12일, 이 5월 12일 그때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같은 5월 12일에 미국 의회 대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화당 소속 스티브 샤봇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자. 이번에 그 북한의 머리 숙이자, 북한하고 타협하자 하는 게 초당적으로 나타났다고 VOA가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없이 그랬다. 샤봇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시도했던 것은 뭐든지 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일이 거의 없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수십 년 동안 실패해왔다. 이제 우리는 좀 기대를 접고 현실에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자. 그 대신에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를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이거를 인정해주자. 핵무기는 보유하든지 보유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죠. 일부 핵무기 보유면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지금 핵 보유국들 사이의 그런 협의고, 그때부터 북한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레벨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이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한테 나왔고, 이런 북한에 양보하자, 북한을 인정하자 하는 게 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나왔다. 그게 5월 12일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보도된 것은 5월 14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을 견제하자. 그거는 변함없이 미국이 해왔던 중요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자. 이거야 그들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하나. 그 다음으로는 한국하고는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한다. 그게 뭐 별겁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된 마당에.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건 미국이 지금 강력히 원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와서 그 합의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일부라는 말이 붙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한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와중에 사드는 또 팔아먹겠다 하는 것이죠. 다 뭡니까? 자기네는 팔면 돈 벌고 여기는 그쪽 거만 사오니까.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중국이 아마 싫어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우리의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미국은 자기들의 주적인 중국은 견제하면서 한국을 북한의 먹이로 던져주고 그리고 한국의 무기와 전략물자를 팔아먹겠다. 이들의 논의는 분명히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무슨 움직임이 있으면 한국에 미국이 전략물자를 다 갖다 쌓아 놓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룰 줄 알아야 그래야만 전시작전권을 받아온다 이런 한가한 소리를 했는데 미국은 친구일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는 그래서 자주국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5월 12일을 기해서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느냐 하는 논의가 한국에서는 한창입니다. 5월 13일 미국의 소리는 미국 국무부에다가 한국에서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글로 나온 미국의 소리 뉴스 내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포함하여 남북 간의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원문을 직접 들어보기로 합시다. We strongly support inter-Korean cooperation, including in the prevention of the spread of COVID-19, and believe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 more stabl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포함하여 남북 간의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그것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 이거 뜻이 다른 것을 알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야? 우리 이거 열렬하게 환영한다. 강력히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내부에서, 한반도에서 인터코리안이니까 한반도 내에서 민족 간의 어떤 거래, 협력을 하는 거, 그거야 우리가 지지한다.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어떤 우호관계라든지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뭐 남과 다른 그런 게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에서 북한에 백신 지원하는 거 지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재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이 이렇게 원조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을 수단으로 써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는 그런 착취 수단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백신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북한 주민을 착취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 하는 것은 지지한다. 맞지 않죠.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해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걸 한다고 하면 틀린 소리고 거짓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블링컨 장관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한 페이지에 모아서 보여주는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런 거 동의 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다 했던 그런 거 한 페이지에 나오더라도 1, 2, 3, 4는 미국이 한 말, 5, 6, 7, 8, 9, 10은 한국이 한 말, 서로 동의는 없다, 이런 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5월 12일에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5월 13일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길게 이렇게 했는데, 블링컨 장관이 한국의 그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를 약속했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일본과의 삼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거 이제 미국이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거는 한 가지 결과를 얻고 가고 싶다 하는 것 중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프라이스 대변인이 덧붙여서 이러면서 마치 그냥 지나가듯이 뒤에다가 하나 쓱 집어넣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원문을 들어보기로 하죠. The Secretary and the Foreign Minister discussed U.S. and ROK efforts to provide assistance to Ukraine and hold the Kremlin and its enablers accountable for President Putin's brutal, unprovoked war. 여기에 보면
지나가듯이 한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크레물린과 그 조력자들에게 푸틴의 아주 잔혹하고 정당성이 없는 이런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거기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노력을 하기로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도 같이 하고 푸틴과 러시아를 치는 거기에도 같이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지나가듯이 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헌법사항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이야기가 공급망 회복이라든지 하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도 중요하고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한국은 북한의 이익을 중심으로 그저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겠다 하면서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다 오케이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서로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싶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래 또 5월 14일에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왜 갑자기 코로나 감염 사실을 시인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뉴스를 읽는,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읽는 그런 좀 솜씨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차근차근히 보기로 하죠.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인 켄 고스, 우리가 종종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왜 코로나 감염 사실을 인정했냐? 그거는 북한 정권이 국경을 봉쇄하고 또 내부 통제를 계속하면서 주민들에게 명분을 이제 제공해야만 하는 그만큼 쪼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 봉착했고 이럴 때 가장 쉬운 핑곗거리가 코로나 감염 방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이가 변명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평양 주민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고스국장의 말이 이겁니다. 물론 북한 제재를 하고 있죠. UN, 미국, EU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원이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는 정권 안정을 위해서 내부 통제를 꽉 조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은 불만이 결국 높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것도 물론 좀 과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홍보를 한 이유도 이거하고 맞닿아 있죠. 그래, 조금 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고스 국장의 이야기가 한 단편만 옳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모자이크를 우리가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코리아라고 하는 미국의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 이 사람이 탈북민 출신입니다. 그 사람 말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되지만 일말의 진실은 있다. 이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한계를 느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에서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도 있다. 여기에서 외부에서 백신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코백스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부냐? 결국 한국과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그렇구나 싶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VOA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 당국이 이 코로나 발표를 한 직후에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부의 지원을 원한다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좀 경제적인 돈이 들어와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좀 들어와야 한다. 제재가 조금이라도 풀려야 한다.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제 속내가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돕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걸 받을지는 모른다. 한국이 줘도 안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언제 받느냐?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다. 받는 주제에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더구나 권영세 장관 그거 이어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일지 아마 대략 그림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국장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mRNA 백신 그러니까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준다면 아마 받을 것이다. 콕 찍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분배하는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요구 같은 거 일치하지 말고 비공개로 그냥 갖다 주면 될 거다. 북한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봤던 고스 국장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상황이 좀 나쁘기는 한데 우리가 북한이 상황이 나쁘다, 약하다 이런 게 밖에 드러나든지 한국이 이걸 주면서 좀 생색을 내든지 하는 경우라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거다. 아주 그냥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다. 북한은 귀한 5대 독자다. 이런 식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원코리아 이현승 지국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 백신이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과 유엔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니다. 여기에 고스 국장이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 이게 아니면 백신 제공이라든지 인도주의 차원을 통한 미국과의 외교 재개, 이거 거부할 거다. 앞에서 그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던 이런 학자들이 제재 완화 얼마나 해줄 거냐, 통 크게 하자. 그 얘기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 감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핵 보유해도 감시하니까.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다 이젠 지쳤다. 인정하고 가자.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도 돕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중국하고도 싸우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하고도 손잡고 이걸 해라. 그리고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다가 이걸로 그 미사일이 오는지 감시만 하자. 핵무기는 가지면 안 된다.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정말 친구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걸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를 막을 수 없고 김정은이가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다. 속수무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코로나 그리고 내부 통제가 심하고 경제 악화가 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핵무기 프로그램이다. 이게 악당의 논리로 악당을 이해해 주다 보면 결국 악당에게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런 미로에 빠져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간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무력 도발 수위는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핵실험 막기 위해서 다 내주자 하면 다 내주고 목적은 달성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민테리 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했다 하는 것이 무력 시위를 멈추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월 12일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죠. 미사일 발사까지. 그러면서 북한은 전술 핵무기 등 새로운 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의견을 통합해서 북한에게 백기를 들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선택을 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그렇게 가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핵무기 실험은 그냥 하고 그리고 줄 것은 주고 북한에게 다시 눈치를 보면서 비위 맞추는 세월이 이어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그렇다면은 한국은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중국과 싸우는가? 친중도
친러도 친북도 안 되지만 국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에서 외교도 하고 통상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기울여서 외교와 통상을 하는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죽자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구분이 없다.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그게 사회주의 구호죠. 인민은 모두를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수령은 인민을 위하여.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제관계는 그냥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적성국에게 공격받고 우방에게 뜯어먹힙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